글쓰기의 왕도는 독다작다산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읽고 많이 생각을 하죠. 다음 주에 뭐 쓰지? 한 100명을 넘는데 너무 걸린 것 같아요. 좋은 컨텐츠가 세상에 많았으면 좋겠다. 그중 하나가 내 컨텐츠였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스몰톡 라운지 다룰 주제는 바로 뉴스레터입니다. 10초 영상도 길어가지고 못 보는 완전 대도파민의 시대에 여전히 뉴스레터라는 되게 긴 글? 이거 왜 쓰나 싶은 거 쓰는 사람들 여전히 아직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개인이든 기업이든 뉴스레터를 왜 하는 걸까 하는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B2B 기업 채널톡도 드디어 뉴스레터를 했다는 사실. 트렌드라이트를 운영하시는 김유원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 파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뉴스레터 트렌드라이트를 만들고 있는 김유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채널톡 마케팅팀에서 콘텐츠 작성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새로 런칭한 뉴스레터를 담당하고 있는 테나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어떤 뉴스레터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커머스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다루는 레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사고 파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저희 삶 속에서 어떤 것이든 뭐 사고 파는 것들이 되게 익숙한 일이잖아요. 거기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 그리고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좀 제 나름의 해석과 관점을 덧붙여서 매주 수요일에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 오래되셨잖아요, 트렌드라이트가. 201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횟수로는 이제 7년째 되는 것 같고 구독자도 이제 꽤 모이지 않았나요? 업계에 모르는 분이 없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뉴스레터라는 매체 특성상 구독자 수는 한 2만 분 넘어서 한 2만 3천 분 정도 되는데 어딜 가면 다들 알아요. 뭐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딜 가면은 너는 누구지?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이게 뉴스레터라는 매체의 어떤 묘미이지 않나 싶기는 해서 이제 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파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달 반 정도 된 작고 이제 귀여운 뉴스레터인데요. 저희 채널톡에서 운영을 하는 뉴스레터이고 저희는 B2B라서 기업들이 고객이니까 그 고객들이 되게 가장 궁금해할 만한 비즈니스를 이제 막 키워갈 때 어떤 생각과 경험들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비즈니스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트렌드라이트는 좀 어떻게 시작을 하셨었나요? 원래 시작은 정말 타고 올라가면 제가 회사에서 그때 이제 실적을 메일링을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날 매출이라든지 전날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정리해서 메일을 보내고 사내 메일? 네, 부서였죠. 정확히 말하면 그 사업부에서 이제 메일을 보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커머스라는 업계를 처음 접해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뉴스 링크들을 같이 보내드렸었어요. 그거를 한 1년 이상 했던 것 같고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나는 일화가 어떤 분이 퇴사하시면서 이 뉴스는 저 어디서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신 적이 있었고 이게 제가 이제 업무가 바뀌면서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거를 이제 사업부의 이제 부서장님이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근데 이왕 보낼 거면 뭐 그때 이제 제가 유닉 이야기를 막 듣고 외부 컨퍼런스에서 보고했던 때라 뉴스레터 형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왜냐면 이제 실적과 상관없이 별도 메일을 보내는 거니까 뉴스레터를 만들어 보자였고 근데 왜 오리지널 컨텐츠냐고 하면은 사실 그 뉴스를 수집을 하고 추리는 과정에서 약간 마음에 드는 기사나 아티클들이 많이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제가 고객으로서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시장에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가볍게 시작을 했던 게 벌써 이제 뭐 6, 7년이 된 것 같습니다. 요한님처럼 트렌드 소식 같은 것들을 수집을 해서 알려주고 거기에 이제 해설을 붙여주는 컨셉은 취지나 아니면 원하는 컨셉 같은 게 되게 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은 트렌드라는 게 붙었으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의성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벌어진 일들을 최대한 쓰는 걸 일단은 원칙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송을 누른 그 다음날부터 계속 이제 소재를 항상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일주일 안에 뭔가 일이 없으면 또 되게 고민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지? 보낼 게 없는데? 막 이런 고민이 되는데 일단 시의성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뉴스레터라는 매체가 정기적으로 가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가니까 꾸준히 보는 독자분들이 계시고 그 독자분들이 꾸준히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건 어쨌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조금 안 좋은 점은 이게 일주일 안에 언제 이제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커머스 비즈니스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쿠팡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쿠팡의 그 항상 실적 발표는 수요일 새벽에 나오거든요. 수요일 새벽에 뉴스레터에 도저히 쓸 수가 없고 항상 일주일 뒤에 다뤄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다루지 않은 관점이나 또 독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차별점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 있고요. 늦은 만큼 뭘 더 줘야겠다 이런 생각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이템들을 쌓아두는 경우도 좀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더현대서울이 오픈하기 한 3달 전부터 오픈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픈을 하면 여기 무조건 뉴스레터를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주 금요일에 프리오픈을 했는데 금요일에 프리오픈부터 가서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뉴스레터 내보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획 아닌 기획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수요일에 발행하고 나면 이제 다음 회차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궁금한데요. 많이 일단은 뉴스를 좀 보려고 해요. 구글 알림이도 아직 꾸준히 보고 있기는 해요. 그다음에 저도 뉴스레터를 되게 많이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레터도 구독하고 있고, 한 재작년부터 좀 늘린 건 유료 콘텐츠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텍스트 유료 콘텐츠를 제가 최근에 세봤더니 지금 15개를 구독하더라고요. 글쓰기의 왕도는 이제 다독다작다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생각을 하죠. 다음 주에 뭐 쓰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럼 뭐 쓸지 그 주제가 정해지는 시점은 언제쯤이에요? 보통 월요일 정도에 정하기는 해요. 물론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주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확정을 짓는 건 월요일이고, 왜 월요일이냐고 하면은 디자인 작업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빨리 되면은 뭐 금요일, 뭐 목요일 때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나간 거는 뭐 파는 사람들이 하나 나가니까 하나 이제 해결이 됐고, 저희가 파는 사람들이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가 이제 해결이 됐으니 나머지 하나가 이슈인데, 뭐 신세계 알리바바를 이길 수 있는 이슈는 안 터질 거라 생각을 해서 거의 금요일 정도였나요? 뭐 그때쯤 이미 확정이 된 상황. 이게 일찍 되는 경우는 되게 좋은 거고, 다음 주 거는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그럼 그게 또 이제 이렇게 오래 하시다 보면 조금 손에 익어가지고 시간이 좀 더 짧아지고 이러시는 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이제 다른 뉴스레터 하시는 분이 링크드인에 올린 글이 기억이 나는데, 컨텐츠의 이제 구독자가 발전하는 만큼 컨텐츠 창작자도 발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말을 보고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컨텐츠가 발전을 하지 않으면 매체는 죽게 돼요. 왜냐면 구독자분들은 계속 어쨌든 컨텐츠를 소화하시면서 성장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저는 멈춰있지만 다른 더 좋은 컨텐츠도 계속 생겨나잖아요. 결국에는 이것도 일종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계속 발전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남는 여유가 이제 생기죠. 당연히 이제 익숙해지면 손도 빨라지고, 저도 이제 AI도 쓰고 뭐 여러 툴도 쓰고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주는데, 그럼 좀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 인터뷰를 한 번 더 한다던가. 아까 유료 콘텐츠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돈도 무지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 뭐 재정적인 투자를 해야지 콘텐츠가 좋아지는구나를 좀 연말에 내가 얼마를 쓰지? 얼마를 구독하지? 약간 이런 거 정리하면서 다시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얼마예요? 네, 월에 한 60, 70을 쓰는 것 같아요. 진짜 관련해서 투자하는 돈만 60, 70을 쓰는 것 같고요. 고정비만 그런 거라 가끔 변동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는 것 중에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것도 있을까요? 파는 사람들을 유료 콘텐츠는 뭐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궁금하시면 아웃스탠딩도 있고, 유통 물류 쪽이 좀 궁금하다 하면 커넥터스도 있고, 아예 뭐 좀 더 해외 리테일 트렌드나 좀 패션 쪽에 보고 싶으시면 데일리 트렌드도 있고, 해외 비즈니스면 뭐 커피팟도 있고 쿨도 있고. 네. 언론사에서 하는 것도 가끔 보면 되게 경력이 있으시니까 더중앙 플러스 이런 것도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좋고, 포린도 요새 되게 좋고요. 중앙일보에서 하는. 네. 요한님 콘텐츠 확산도 엄청 열심히 하시죠? 채널 몇 개에다가 올리세요? 제가 직접 올리는 게 한 6, 7개 되는 것 같고요. 올리지 않고 그 전문이 올라가는 게 그냥 2, 3개는 되는 것 같고, 그냥 퍼가는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플랫폼 되게 많거든요. 그건 진짜 셀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서픽 같은. 네. 뭐 어떤 곳들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컨텐츠 업계도 재밌는 게, 아티클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있고 유통하는 유통 사업자들이 따로 있어요. 유통 사업자는 표칭이 맞겠죠? 네. 뭐 모비 인사이드나 아니면 뭐 오픈에즈나 이런 데는 결국에는 글을 직접 생산하시기보다는 글을 받아서 약간 유통을 하시는. 이오플래닛도. 네, 이오플래닛도 네, 그런 경우죠. 유닉도 최근에는 약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계시고, 초창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컨택을 주셨어요. 우리 플랫폼에 올리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올린 경우가 있었고요. 그때가 구독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때랑 좀 맞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이게 읽혀야 이게 보배지, 사실 안 읽히면 아무 쓸모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열심히 좀 채널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뉴스레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유통 채널과 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가야 된다. 제가 한 100명을 넘는데 1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글이 좋아서 바이럴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바이럴이 되더라도 그것만 기대면 너무 느리기는 해요. 상품도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PR이나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야 사실 판매가 되는 것처럼 결국 컨텐츠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뒤늦게 깨달았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미러링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요즘 저 고민 중에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미러링이라고 하면 원본 콘텐츠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일부러 다른 플랫폼에는 약간 맛보기로만 올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한님은 그런 식으로는 안 해보셨어요? 이게
결국에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거는 시작했을 때 왜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없지? 라는 의문을 시작을 했고, 좋은 컨텐츠가 세상에 많았으면 좋겠다, 그중 하나가 내 컨텐츠여서 좋겠다라는 게 어쨌든 기저에 깔린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제 거를 가져가서 내가 쓴 거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도용을 한다거나 혹은 뭐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다던가 이렇지 않으면은 사실 그리고 가져다서 이걸 상업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간혹 계신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허락을 많이 해드렸어요. 트렌드라이트라는 어쨌든 매체의 어쨌든 영향력 자체가 커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명쾌하면 사실 그거는 의사결정 내리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뉴스레터라는 매체 자체가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구독자를 무조건 늘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미러링 글의 어쨌든 원칙은 뉴스레터 구독 링크를 같이 올린다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아웃링크로 와서 어떤 뭐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로 넘어오게 하면 거기서 이미 퍼덜이 한 단계가 추가되고 거기서 추가적인 어쨌든 이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구독자 수를 늘리는 거라면 전문을 올리는 게 맞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뉴스레터는 저는 이제 어떤 기기로 봤는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파는 사람들도 그렇고 트렌드라이트도 그렇고 메인 구독자층은 직장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재밌는 건 한 30% 정도는 심지어 회사 메일로 받아보시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업무의 일환? 약간 그쵸. 공부하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사실 딱 그 니즈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 쓰는 거는 하이퍼링크를 넣을 때 모바일 버전으로 절대 넣지 않습니다. 그게 은근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네. 광고 매체로서 혹은 뭐 온드미디어로서의 어쨌든 뉴스레터가 확실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렇게 타겟층이 확실하게 좀 확고하게 서면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뉴스레터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편인데, 돈을 벌어야지 아까 투자하는 것들도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합니다. 많이 광고 연락 주시면 좋고요. 네. 광고를 이제 하게 되면 두 가지 보통 목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채용 브랜딩, 혹은 이제 업계에서 여기가 좀 잘한다. 근데 목소리가 이제 대중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약간 현직자 커뮤니티에서 시작되길 원하시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B2B 사이드의 기업들이 리드 확보나 자기네들 영업을 하거나 혹은 이제 기업들에게 자기 브랜드를 좀 알리고 싶은 경우에는 저희 매체가 적합하다고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직장인들이 보시고 현직자들이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게 광고 채널로서 뭐 마케팅 채널로서 의미가 생겼다? 그래서 저는 이건 채널톡 오고 나서 생각을 많이 했던 건데, 생각보다 뉴스레터가 B2B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한테는 엄청 유용한 마케팅 툴이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B2B는 사실 막 불특정 다수한테 무조건 메시지가 많이 가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딱 우리가 원하는 약간 페르소나의 그 사람들에게 우리 메시지를 되게 정확하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레터는 어떤 다른 수단보다도 정확하게 이뤄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직접 뉴스레터를 해봤을 때도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좋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도달이 되게 효율적인 채널이 있고 전환이 효율적인 채널이 있다고 하면 뉴스레터는 확실히 전환 쪽에, 그리고 고관여일수록 조금 더 효과가 있는 채널인 것 같고요. 모든 뉴스레터가 뭐 꼭 고관여 대상으로 적합한 채널이다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유튜브나 뭐 아니면은 배너 광고나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 뉴스레터가 마케팅 채널, 마케팅 매체, 광고 채널로서 어떤 효율이 있냐고 하면은 전 그래도 설득을 하는데 되게 유용하고 특징이 되게 뚜렷한 매체인 것 같아요. 혹시 이커머스 기업들이나 엄청 이제 스몰 브랜드들이 이제 뉴스레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나 이점이 있을까요? 코어 팬덤을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최근에는. 하지만은 이제 그것과 다르게 조금 더 독자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우리 코어 팬들과 계속 교감을 나누고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뉴스레터도 나쁘지 않은 채널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봤던 케이스는 이제 올홀리데이 같은 데가 되게 잘하는 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올홀리데이 팝업을 한번 갔다가 더현대 서울에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글을 한번 올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올홀리데이 뉴스레터에서 찐팬 시상식이라고 해서 후기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분들, 팬들이 발견이 되면 그분을 찾아서 뭐 시상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시상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얘가 팬덤 브랜드로서 이름을 알릴 수 있구나 라는 게 생각이 확 들어서, 뉴스레터도 어떤 하나의 매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좋은 점은 뉴스레터 자체가 허들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직은 작은 사업자, 작은 기업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고민해보시고 활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운영해오시면서 경험하신 것들, 느꼈던 것들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계속 발전을 하는 채널이 되는 게 일단 목표기는 해요. 뉴스레터도 보면은 약간 인간처럼 탄생부터 죽음까지가 있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오래가는 뭐 매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뉴스레터의 그런 정체성이나 결이 제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어쨌든 굳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깨보고 싶다? 다른 걸 좀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트렌드를 할 때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던가 여러 가지를 좀 테스트해보고 계속 어쨌든 변화를 하는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떠셨는지 소감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뉴스레터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자리를 되게 좋아하는 게 이게 매주 하다 보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이렇게 익숙해질 때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내가 뉴스레터를 시작을 했었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뭔가 계속 글을 써왔었지를 이렇게 좀 반추하게 되면 좀 리프레시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도 되게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요한님 얘기 들으면서 오히려 많이 약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저는 또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 나가셨구나 하는 되게 디테일한 테크닉적인 면들 들으면서 배웠던 것들이 많고 그래서 오늘 뉴스레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